예,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익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이 일단 문화재, 그러니까 문화유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쪽 분야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전에 문화유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분류라든지 체계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립이 끝난 상태였는데 2000년대 이후에 이제 AI, 그다음에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분야에서 약간 조금 산업적으로 봤을 때 많이 좀 뒤처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면서 AI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상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많이 통일화되지 못하고 표준화되지 못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각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AI에 바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고, 또 하나가 이 소유 자체가 보통 국가든지 아니면은 그 가치 자체가 얘를 활용하기보다는 보존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를 적용시켜서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손상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AI를 적용시켜서 우리 문화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제 디지털 문화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뭐 70년대는 간단하게 뭐 최초의 전자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표준화 관련된 이제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그 객관적인 어떤 지표라든지 있어야 되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웹화되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포털이나 대중화에게 공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요. 이때 이제 현재로서는 문화유산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유로피아나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 체계, 그다음에 관계에 대한 정립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부터는 이제 3D를 활용해서 문화유산을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유산을 제외하고 또 이때는 좀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박물관에 많이 들어가면서 얘를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AI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AI를 과연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뭐 경험 그다음에 뭐 거버넌스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정책적으로는 유럽 같은 경우는 호라이즌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역사가 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거버넌스적인,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진행보다는 민간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제 K-팝 뭐 이런 문화적인 흐름이라든지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가지고 최근 한 1, 2년에 많은 이제 연구라든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경험 및 전환 같은 경우는 이제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미술관이 예전이랑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관람객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문화유산만 딱 두고 이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자료만 있는 어떻게 보면 전시 위주의 박물관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특별한 어떤 디지털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그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은 이제 3D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적인
이런 효과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우리가 보고 즐기고 맛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보존이랑 연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무언가를 즐기거나 할 때 제일 이제 뭐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 그다음에 과연 이 문화유산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이는 어떻게 보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의 관계 말고 이 시대적이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적 그 근거에 따른 연관관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이랑 거버넌스 같은 경우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시독 CRM이라든지 워시스 프리미스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장기 보존이나 아니면은 문화유산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메타데이터들에 대한 표준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 3D 데이터 그다음에 AI 관련된 데이터들에 대한 표준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뭐 유로피아나라든지 여러 쪽에서도 이제 뭐 서브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유럽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특징이라든지 거기서 나타내는 분류 체계와 아시아권인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분류 체계가 공존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표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많은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문화유산 관련해 가지고 그 표준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PG610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은 이제 메타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이제 메타데이터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유산에 관련된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유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 자체가 3D 데이터를 획득하고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인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메타데이터 쪽에다가 표준화를 진행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이제 3D 쪽이나 AI 쪽으로 넘어가면서 과연 이 문화유산은 어디에 표준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이제 애매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미 벌써 뭐 예를 들어서 분류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룹이 다 있고요. 근데 이제 문화유산에 특화돼서 이걸 진행하고자 하니 여기랑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도 좀 제일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내재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문화유산 쪽에서는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리라든지 보존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박물관이 자생하고 이 박물관의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풀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이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사용자 경험을 통한 인터랙션을 통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AI 그 도입 속도가 좀 빠르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인터랙션을 통한 콘텐츠들을 많이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 이제 표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좀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른 것보다 일단 데이터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취득하는데 가장 큰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국가 자산이고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촬영한다고 막 들었다 놨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촬영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박물관에 기한을 올려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걸 가서 또 어디서 어떻게 촬영하고 어떤 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 유물도 저희가 못 옮깁니다. 저기 이제 관리사 화계사분이 오셔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돌려주고 촬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 3D 저렇게 가운데처럼 이렇게 스캐너를 쓰게 되면은 얘는 어떤 데이터가 어떤 주파수나 어떤 스펙트럼의 팔을 쏘서 이걸 하시나요까지 저희가 다 적어서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존이 더 중요한 거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생기죠. 근데 최초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 발전도 없이 그냥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찍어버리고 넣고, 근데 그 데이터는 다시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좀 표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표준화했던 부분은 이제 동산인데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뭐 불상이라든지 아니 이런 쪽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속 재질, 도기 재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얘들을 과연 어떻게 취득했을 때 향후 재활용이 가능하고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다시 얘를 재촬영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촬영한 걸 좀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2년 전에 이제 13개 국립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가사회상도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상도 촬영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걸 촬영을 할 때 보면 이제 그 거기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변수라든지 이런 게 표준화가 돼야 향후에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HDR을 꾸밀 때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도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쓸 수 있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최고의 고퀄리티로 좀 데이터를 뽑는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게 이제 방가사유상인데 이때만 해도 이제 방가사유상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장 그 메인 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인천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을 잠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메타버스에도 활용하고 영화에도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데이터를 국민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국민과 공유를 하길 원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고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미 벌써 내놓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고증이 필요 없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런 걸 뭐 게임 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영화 산업에서는 그냥 가져다 쓰시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이라든지 이거의 체계화가 좀 잘 된다 그러면은 K컬처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3D 쪽에서는 많은 리소스의 절약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이제 표준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포맷 라인이라든지 가이드 라인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AI 적용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제목 주제에 따라서 일단 최초에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은 이제 복원이랑 재구성 쪽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복원과 재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접근하기가 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일 많이 욕을 먹는 분야기도 합니다. 왜냐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문화유산은 꼭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생성이라는 AI, 생성형 AI 자체가 꼭 그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파피루스 고문서 해독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유산에서 이제 복원이라든지 재구성에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아카이빙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 데이터를 잘 보존, 디지털화 시켜서 과연 얘가 향후에 어떻게 미래에 활용할지에 대한 거는 저희의 문제가 아니고 AI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미래의 후손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카이빙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이
새로운 장소로 다시 재탄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관람객의 경험 향상, 그다음에 뭐 창작 및 재해석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국내외 도입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유산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세종대왕 보이시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초상화를 가지고 얼굴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이랑, 그다음에 뭐 챗봇이라든지 AI 데이터셋 구축을 지금 진행을 국내에선 하고, 이제 국가유산청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박물관 쪽에서는 박물관의 목적에 따라서 관람객과의 어떤 소통과 인터랙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뭐 챗봇, 관람객 가이드 로봇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생성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공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국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피루스 챌린저처럼 이렇게 고문서 해독을, 이제 지금 요거 보시면은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부분인데요. 네. 얘가 이제 화산재에서 나온 그 고문서입니다. 근데 얘를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CT 촬영이랑 아니면은 이런 MRI 촬영을 통해서 스캔을 통해서 얘가 과연 어떤 문서인지를 해독하는 게, 이제 AI를 통해서 해독하는 게 이제 한번 챌린지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90% 이상의 이제 해독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AI가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관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집트 이집트 유물이긴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국 박물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자기가 이름을 쓰면은 그거에 맞게 뭐 문서를 만들어 준다든지,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는 아직 표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를 좀 정립을 하고 과연 어디까지 적용을 시키고 어디까지를 안 돼야 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화유산은 대부분이 다 이제 국가 소유고 남들과, 그러니까 국민들과 향유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 부분에서는 좀 많이 조금 관대한 편인데, 다만 이제 고증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어떤 문화유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거부감이 많은 파트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문화유산은 보존이 더 중요한 학문이고 산업 분야다 보니까 제일 큰 생성을 하기 위한 촬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에 대한 분류 자체가 원문이나 이거에 대해 되게 편중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표준화를 시키고 산업에 적용시키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화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좀 많이 빠른 편이다. 그리고 이 K컬처의 약간 영향으로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중앙박물관이라든지 문체부에서 이쪽 부분에 대한 거는 되게 많이 긍정적인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거랑 산업적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표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표준화 부분에서도 특히 3D AI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하고 표준화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